우리 쪽에 김진표가 있다면 저쪽에는 안철수가 있습니다. 그 안철수가 나는 뭐랄까 좀 되게 웃기잖아요. 일단 캐릭터가. 근데 이게 다른 나라 살다 온 사람 같은 느낌? 최근에 그 청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 만들었어요. 국민의당에 당 청년 조직, 전국 청년위원회 이제 생겼나 봐요. 민주당은 진짜 오래전에 생겼는데 이 청년들한테 안철수가 한 말이에요. 2030이요 폐륜 정부에 들고 일어나라.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정답. 반응은 저것밖에 할 게 없어. 참 재밌으신 분이죠. 왜냐면은 안철수는 문재인 정부가 나쁜 정부여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장외에 있긴 하지만 세석의 국민의당을 갖고 국민의 짐을 흔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너무 워딩이 세다 보니까 폐륜 정부란 말 이 사람도 내가 봤을 때 이과죠. 이 사람. 그럴걸요. 의대 나왔고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문학적 수양이 엄청 떨어져요. 아니 문재인 정부한테 폐륜 정부라는 워딩을 쓰면은 뭐가 폐륜 정부인지를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청년들을 위로한답시고 안철수가 했던 이야기, 이 행사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 역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 지금 청년 세대의 이런 일자리 문제를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 구조가 변하는 게 어떤 특정한 정권이나 정부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기술 발전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안철수예요. 안철수가 지금의 수천억 자산가가 되기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그 구매 활동 없이 지가 무슨 어디서 돈을 법니까? 세계 시장에 나가면은 경쟁력이 안 돼가지고 어느 나라 하나 사주지도 않는데 대한민국 정부나 되니까 그 안철수 안랩의 바이러스 그 프로그램 사가지고 정부 구매를 해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철수의 부에 대한 혜택은 또 안철수의 딸이 가장 많이 받은 겁니다. 그렇죠. 어디서 폐륜 정부에 무슨 스펙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시사저널에서 단독으로 했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당시 대선 후보의 딸 안설희 씨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월세 1,5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1,500만 원짜리 월세 살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딸은 전세가 아니고 월세. 월세가 이 사람은 진중으로 똑같아요. 이렇게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부모 덕에 대학 수월하게 입학하고 군대에 가지 않거나 군대에 가더라도 편하게 생활한다 하면서 누가 들어도 조국 추미애 두 사람을 동시에 저격하는 건데 팩트가 틀려 먹었잖아요. 지금 뭐 항고 대해가지고 재수사 할지 모른다고는 하지만 검찰도 혐의 없음으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여기 부모 덕에 대학 수월하게 입학하고 조미 씨가 부모 덕에 대학 수월하게 입학했다는 증거가 한 가지도 없는데 이런 걸 폐륜 정부라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철수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국민의 지금까지 나경원이라든지 나경원만 있어 박덕흠 주호영 수도 없이 많은 수구 기득권 세력한테는 뭐라고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학적 소양이 없는 거야. 남겨둬야지. 이 팩트가 전혀 틀려먹은, 다른 게 아니라 틀려먹은 논거로 주장하는 거에는 솔직히 반응을 못 하겠는데, 이제 솔직히 이 스펙 이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보면요, 200만 유튜버 진용진 씨가 이곳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국민의당 청년위원회. 아 누군지 모르는데. 나도 몰라. 나는 이 사람 재밌습니다. 알거든요. 재밌습니다. 진용진 씨 이상한 거 재밌습니다. 올리는 사람인데 나도 옛날에 몇 번 봤었어요. 몇 달 전에. 뭐가 올라오냐면요, 귀청소방은 귀만 파줄까? 전화방은 전화만 할까? 호스트바에서 알바 해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유사 성매매업소 경험 그런 채널이거든요. 딱이네. 그러니까 이 스펙이 좋은 애들이 갈 데가 없으면 이 스펙 가지고 유사 성매매업소 취직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을 여기 왜, 이 청년위원회라는 거의 수준 자체가 여기서 진용진 200만 유튜버, 아니 구독자 숫자가 중요합니까? 늘 용진이가 문제구나.
이건 찐 용진이네. 얘는 이름이 앞뒤가 똑같네. 진용진. 근데 이게 좀 이분이 그러니까 그 방금 그 시민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컨텐츠도 만들었지만 좀 유익하고 공익적인 컨텐츠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컨텐츠 채널 자체는 좀 권장할 만한데. 진용진 사과.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이야기한 마지막 멘트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좀 쉽고 재미있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거 진용진 채널에서 추구하는 바가 모든 질문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놀이터를 파면은 몇 미터를 파면은 땅이 나올까? 놀이터 그 모래 있잖아요. 얼마나 파면은 땅이 나올까? 그래서 구청장하고 같이 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m 파니까 땅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사소한 질문들을 실제 이제 자기가 움직여서 확인해 보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게 맞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직접 해주겠다. 네. 이건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자극적인 것도 있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초반에 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우리 정치가 좀 쉽고 재밌게 가면 좋겠다고 했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정치는 쉬울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갈등의 최고점이 정치로 모이는 건데 그게 어떻게 쉽고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 생명이 걸려 있고 그 밥그릇이 걸려 있고 내 미래가 걸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풀 수가 있습니까? 그걸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치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소양밖에 없는 사람이 청년위원회에 와가지고 안철수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것 자체가 안철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푸나님 아까 그 용진 이름에 대한 발언에 장영진 기자가 싫어한다고 합니다. 쏘리. 그리고 장영진 기자는 용진 중에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철수가 항상 이런 뭐 출범식에서 했던 이야기가 과연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좋아할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왜냐하면 뭐 이 딱 두 가지 케이스를 들었잖아요. 부모 덕에 대학 수월하게 입학하고 군대에서도 편하게 생활한다. 이거는 나경원하고 황교안에게도 해당하는 그 둘한테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기사 자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국과 추미애 장관의 의혹을 다시 거론했다라고 자기가 해설을 이렇게 붙여요. 비열한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가 중요한 얘기했죠. 서울시장은 절대 안 나간다. 그럼 뭐야? 대선만 나가겠다 이런 거거든. 내 레벨은 이미 서울시장 나갈 레벨이 아니야. 이런 거고 일종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시장을 안 나가면서 그 사이에 이 정계 개편이라든지 서울시장 선거 결과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나를 중심으로 수구 보수 세력을 뭉치게 하겠다 이런 뜻인데 사실 안철수가 서울시장 절대 안 나간다고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땐 저쪽 세력들한테는 일단 재앙이 가까운 거예요. 이 사람 눈치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나가는 것처럼 막 연기를 피워서 이 붐업을 시켜주면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 안 나간다고 나중에 포기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속해서 나는 서울시장 후보에다 이름 올리지 마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저쪽의 붐업이 한참 떨어지는 실제로 지금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하는 무명의 정치인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 이게 이슈업이 안 되면서 서울에서의 국민의 지음과 민주당 지지율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이 상태로 참 정치 감각도 없는데 그 김종인 씨가 당내 대선 주자라고 하는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1%도 안 되는 사람들 우리 대선 주자는 여기 있다 이렇게. 근데 거기 이제 정청래 의원이 한마디 그 페북에서 했죠. 저쪽에서는 이름 부르면 대선 주자가 된다는 거야. 웃기잖아. 3명 지지율 합쳐서 3%. 원희룡, 투희룡, 쓰리희룡. 원희룡, 투희룡, 쓰리희룡 뭐 참 재밌는 사람들이죠 진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간 금방 가요.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더 금방 끝나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바라보고 있다가 정말 잣대는 수가 있다. 그러면서 봐봐 유승민이나 오세훈이나 원희룡한테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전략을 안철수 포함해가지고 홍준표 포함해가지고 보수 단일 정당 만들어서 붙어보면 해볼만 하다 정도의 뇌피셜만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컨텐츠 쏟아내야지.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한테 안철수처럼 폐륜 정부라고 하면 대략 그 정도면 잘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 중도층도 등 돌려. 얘는 지금 지 아젠다는 없이 잘하고 있는 정부한테 폐륜 정부라고 하는
이런 워딩이나 붙여가면서 사실 유승민이나 오세훈이나 원희룡이나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대한 기대 감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안철수는 진짜 감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종인이 약간 감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안철수가 나는 서울시장 안 나갈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대선 주자인가 보다 이렇게 관심이 쏠리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안철수한테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나가나 보다. 아무도 대선으로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진짜 감각이 없는데 이 사실 최근에 뭐 윤석열이 뭐 1위를 했느니 뭐니 뭐 이런 여론조사 나왔을 때요. 3명이었거든요.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셋을 올려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나서 딱 보여지는 게 제1야당 없다 이거였거든요. 제1야당 후보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야당 후보군의 1등을 찾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국짐은 뭐가 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야 저거 정말 창피한 짓인데 라고 했는데 바로 이 김종인이 원희룡, 투희룡, 쓰리희룡을 던진 거죠. 무시당한 게 기분 되게 나빴던 거야. 나쁘니까 우리도 후보 있거든 이건데 후보를 갖고 오라고. 예. 참 김종인 씨가 내가 애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애들은 대선 주자가 되었다 이런 거죠. 김춘수의 꽃을 지금. 야 훌륭하신데.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김종인이 됐든 유승민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 좋은데 좀 정책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 서울시장 안 나간다 이야기할 정도면 정치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정치의 목적이 되는 게 그게 정신병자지 그게 정치인입니까? 대통령이 될 거면 내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내 삶의 목적은 대통령이 되는 거요. 이거는 정신병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키워드 하나 딱 받고 이걸 중심으로 나라를 새롭게 꾸며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는 대통령 말고는 관심이 없는데요. 좋겠다 이 새끼야. 그래.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야수님이 대선 출마 선언한 거요.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아니 진짜 뭐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나보고 누가 대통령 하라 그러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릴 수가 있어. 이런 나라. 근데 나보다 먼저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있었네.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라를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 나라 만든다고 하는 게 사실은 대권 주자나 정치인들이 주장하지만 기존 시스템 내에서 겨우 바꿔봐야 10% 정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대권 주자가 나와서 나라를 바꿔버리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기재부 같은 그런 정부 조직도 있고 검찰 같은 조직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정책은 경제 정책하고 복지 정책 둘이 같이 가는 상황에 조금 더 특별한 정책을 하겠다 정도가 공약인 거고요. 나머지는 이 시스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전체 밑그림이 없으면 대선 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페리 정도 이런 드립이나 하고 있고 뭐 밥그릇 뺏어 먹은 놈 얘들 밥그릇 뭐 도시락 뺏어 먹은 놈인가? 이런 놈들 나오겠다고 하고 있지. 제주도에서 엄청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놈 나오겠다고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무슨 김종인 이름 불러주면 대선 주자가 됩니까? 그냥 김종인이 하세요. 아까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저 뭐 예를 들어서 언론사 기자들이 저 새날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얘가 잘해. 저 사람 대선 후보로 띄워서 하면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나 찍는 사람이 있다니까 1% 나와요. 3% 나온다고 봅니다. 아, 나 씨. 웃겨서 진짜.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안철수의 그 폐륜. 사실 이 안철수 이행이가 폐륜이죠. 씨.